네, 조금 전 계엄사령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첫 번째 포고령을 선포했습니다. 명의는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나왔는데요.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을 통해서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2023년 12월 대한민국 역사에 지워지지 않을 날이 기록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3일 밤 11시에 기습적으로 선포되었던 계엄. 다행히 몇 시간 만에 국회의 결의로 계엄은 해제되었지만 우리 모두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때 만약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2025년 대한민국 땅 위의 우리의 삶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되었을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포고령은 6가지 조항으로 이루어졌죠. 이 6가지 조항을 가지고 계엄이 해제되지 않은 가상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국회의사당은 이제 법안 발의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행정명령 수령소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든 나라의 안위를 논하던 국회의원들도 모두 사라졌죠. 그날 야당 지도부들은 모두 체포되어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들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죠. 남은 여당 국회의원들은 해외 망명길을 택했습니다. 촛불 집회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움직였던 우리 국민들이지만 더 이상 촛불을 들 수도 없습니다. 집회를 할 수 있는 광장들은 모두 폐쇄되었고 집회는 곧 테러 행위로 간주되었죠. SNS를 통해 해외에 대한민국의 현실을 알리려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이런 글과 영상을 올린 사람들은 직장인이든 학생이든 할 거 없이 모두 계엄사령부로 끌려갔습니다. 직장 점심시간에 사람들끼리 떠드는 단골 주제였던 정치 얘기는 이젠 절대 입 밖으로 꺼내선 안 되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나에게 누가 정치 얘기를 꺼낸다면 나는 괜히 엮여서 체포될까봐 두려움에 떨게 되었죠. 현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을 보도하면 그 언론사는 허위선동죄로 바로 폐쇄됐습니다. 정부를 비판했던 몇몇 유튜버들은 국가전복 시도라는 명목으로 체포되었고 한참이 지나 다시 유튜브에 등장하여 퉁퉁 부은 얼굴로 자유민주주의 만세, 정부 만세를 외쳤습니다. 계엄 전 정부를 비판했었던 몇몇 언론사의 사장, 간부들, 아나운서 등 보도국 소속 직원들은 줄줄이 여론조작범이라는 오명과 함께 수갑을 차고 끌려갔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하면 곧 반역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SBS, KBS, MBC, JTBC 이런 채널은 없습니다. 우리가 TV를 틀면 볼 수 있는 채널은 계엄방송 1채널, 계엄방송 2채널, 계엄방송 3채널 뿐이죠. 해외 유튜브 채널들도 모두 차단되었습니다. 뉴스의 헤드라인에는 매일 자유민주주의, 국민을 위한 조치, 국가 선동 처단, 국가안보 강화 이런 내용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보도 전에 언론사는 정부에게 원고를 미리 승인받아야 하고 출판사는 모든 책의 원고를 검열당하게 됐죠. 전국의 모든 서점과 도서관에서 사회주의, 노동, 선거, 저항과 관련된 책들은 전량 폐기되었습니다. 이제 올바른 정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게 됐습니다. 노조는 해산됐습니다. 파업을 예고했던 한 노조의 간부들은 국가 전복 혐의로 즉각 체포되었고 민주노총은 불법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제 대기업에서는 예전보다 근로자의 권리와 안전에 대해 덜 신경 씁니다. 산업재해는 폭증했지만 대부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죠. 얼마 전 택배기사들이 과도한 노동에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고 이들의 억울한 사정을 알려줄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이제 없습니다. 광화문, 시청, 어느 곳을 가도 이제는 그저 침묵만이 흐르고 있죠.
얼마 전 서울대병원에 계엄군이 들이닥쳤습니다. 전공의들이 복귀를 아직까지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죠. 파업으로 인해 의사가 매우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은 조금이라도 파업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 의사들은 모조리 잡아갔습니다. 병원 복도는 군화 소리로 가득 찼고 환자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죠. 복귀 명령을 거부한 의사들 수십 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제는 의사들이 해야 할 의료 행위를 간호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부족한 병원에서 간호사들은 과로로 고통받고 있고 피곤하고 짜증이 가득한 간호사들에게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제대로 치료가 되는 것인지 불안하지만 말을 꺼냈다가 그마저도 치료를 못 받을까봐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참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명령 복종이 국민의 건강보다 더욱 중요한 가치니까요. 현 정권의 적극 지지자였던 김모 씨. 계엄 선포 때 그는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정권을 욕하던 사람들이 싹 다 청소되고 정권을 지지했던 자신과 같은 선량한 국민들은 예전보다 더욱 좋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다녔죠. 그런데 며칠 전 김모 씨가 반국가 세력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김모 씨가 선량하든 선량하지 않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누가 선량한 국민인가는 정부에서 판단하는 것이니까요. 정부를 비판하는 책을 썼던 학자들은 체제 전복 세력으로 낙인 찍혔고 탈북민 출신 활동가들은 불순분자라는 이유로 연행됐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어땠을까요? 겉으로는 매우 평온한 것처럼 굴었지만 매일매일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나 둘 사라지는 모습을 보아야 했죠. 학교 짝꿍은 카톡으로 정권을 욕하는 대화를 나눴다는 이유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고 직장 동료는 인터넷 뉴스에 정치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한순간에 사라졌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사람이 내 친구가 될까봐, 내 가족이 될까봐, 내가 될까봐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일상은 이전과 똑같았지만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자유는 없습니다. 조용한 독재만이 있을 뿐이죠. 우리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당연하게 민주주의의 사회 속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유는 늘 위태로우며 언제든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요. 민주주의는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87년 6월 민주항쟁, 2016년 촛불 집회 이렇게 국민들의 피와 눈물, 관심과 열정으로 힘겹게 지켜온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슴에 품어야 할 가장 큰 사명,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지금까지 2023년 12월 윤석열 정부 계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